논란 속에 추진되어 온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건국절 논란과 관계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하면 일제하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실체는 사라지고 친일파들은 역사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1948년부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게 되면 1945년 이전에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소위 해서 건국의 유공자가 되겠죠. 박정희 정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대부분에 실려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선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이 사진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을 특별히 따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유착을 미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유산, 그리고 재벌경제의 유산, 정경유착.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 그중 현직 역사 교수는 한상도 교수 단 1명뿐입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쟁사 전공자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역사학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수 분야를 포함해서 아주 말은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하지. 할 수 있는 분이 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집필진도 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고대사 이후부터 전체 한국사 가운데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지만 국정교과서에선 반대로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와 더 가까운 세대 중심으로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그런 의도와 직결된 것이고 판단이 됩니다. 국정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교과서에 44억 원을 쏟아부은 정부는 여전히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거나 미화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싶겠지. 모든 가해자들은 같은 마음일 거야.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가해자를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잘못인지 알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우린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한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그가 민주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고 그 집도 죽을 때까지 오래 하고 싶어서 헌법까지 바꿔가며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죽여 없앴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 죽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저 잘 살게 해준 은인으로만 여긴다면 그런 억울한 죽음의 저주가 본인에게까지 닥쳐야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짓인지 알 수 있겠지.